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지연입니다. 상간소는 이혼으로 이어질까? 라는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요. 남편이 바람나거나 아내가 바람이 났을 때 고민하시는 게 상간소를 하면 우리 사이가 더 나빠질 거야 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간소를 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의외로 소송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 경우가 제가 상담한 케이스에는 훨씬 많아요. 이 상간소를 당한 쪽에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고요. 상간소를 한 거를 보고 놀래서 배우자분이 상간소를 취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상간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뭐냐면 같은 직장에 다닐 때 조금 조심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같은 직장에서 바람이 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다 상간소를 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케이스에도 회사에 따라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 가정은 지킨다 라는 전제하에 소송을 한다 안 한다로 결정을 진다면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하는 쪽으로 기울이시는 쪽이 소송을 끝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소송을 하되 끝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판결까지 가야 되는 케이스가 또 따로 있어요. 상간소송 중이며 엄청 반성하고 있고 도와줍니다. 이런 경우 이혼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켜봐야겠죠. 반성하고 도와줄 때는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죠. 아이가 있다면 특히. 상간소송을 했을 때 저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저렇게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방해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유부남인 걸 말하지 않았어. 뻔히 애들 얘기 나누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와이프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 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 확인서를 써주거나 나가서 증언을 하거나 그래서 소송이 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간소를 했을 때 남편이 저쪽 편에서 내가 유부남인 걸 얘기 안 했다 라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증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상간소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소송을 해서 그쪽 편을 들 때, 소송을 해서 남편의 직장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돼서 남편의 어떤 자리가 심각하게 흔들릴 때, 또는 남편 마음 자체가 어떠한 걸 불구하고서라도 그 여자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면 상간소는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간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언제 상담을 받아보는 곳이 가장 적기일지를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분이 계신데, 상간소 하기 전에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간소 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할 수 있는데, 상간소를 하셔서 이거는 판결을 받으면 그 여자가 겁을 먹겠지,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겁을 먹겠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절대 판결은 겁을 주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판결로는 어떤 겁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판결로 갔을 때 관계가 더 오래 지속이 돼서 이왕 판결 받은 거 계속 만나겠다고 하는 케이스가 더 많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더 문제가 돼서 가정이 깨지는 케이스를 저는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상간소가 판결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상간소를 하더라도 이혼을 막으시려면은 상간소를 하시면서 남편분과 부딪히는 일은 되도록 줄여야 돼요. 남편분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난리를 피우고 이런 방식으로는 상간소는 결국은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상간소는 했지만 상간소 자체가 나와 그 상간자, 나와 그 상간여하고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시고, 남편이 잘못한 게 맞죠. 그래도 남편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일은 되도록 줄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러브은님이 위험한 게 뭐냐면,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가 없는 케이스라면 남편분이 아내의 어떤 변화 없이도 바람을 폈고 그리고 반성하고 도와주고는 있는데 어느 쪽에도
의리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결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쉽게 반성하고 쉽게 뉘우치는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는 방식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SNL에서 들은 이 문구인데, 허락받기보다는 용서받는 것이 쉽다라는 멘트를 거기 성우가 했는데, 바람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바람 피게 허락해줘는 어렵죠. 근데 바람 피고 나서 용서받는 거는 쉽다라고 인식이 박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바람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없고 바람 안 핀 사람은 있다라는 속담을,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아시잖아요. 한 번의 케이스에서 정말 쉽게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재발할 가능성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요건 중에는 내 상황에 따른 것이 커요. 가지고 있는 상황, 내 배우자의 성향, 이런 것들이 내가 바람을 펴도 쉽게 용서해주고 크게 나한테 데미지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이미 이제 내 몸에 인이 박혀서 내가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하더라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박혀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간소가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에요. 상간소송은 훨씬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개인의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모두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 저 사람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컨설팅 하셔서는 안 돼요. 내 케이스는 나만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다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가정은 지키면서 소송은 진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푸른솔님이 알고 보니 남편이 외도를 들키기 전에도 몇 년 동안 여자와 만나왔다는 걸 알았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묻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물을 때 우리도 플래시백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받지만, 그 사람도 이게 끝났다면, 이 외도가 끝나고 이제는 잘 살아가기로 한 상태라면 물어본다고 해서 뭐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사람도 그때 죄를 지었던 죄책감이 또 플래시백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을 게 없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싫어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그걸 묻고 되묻고 또다시 확인하고, 이런 방식의 대화는, 소통은 피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